안녕하세요, 너구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또 찾아뵙습니다. 오늘 해보려고 하는 얘기는 과연 남자에게 자전거라는 운동이 진짜 좋지 않은가, 이 안장에 많이 눌리다 보면 남성의 그 기능에 좋지 않은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인터넷이나 이런 커뮤니티에만 봐도 질문도 굉장히 많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분분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꽤 많은 양의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꽤 많다고 해봐야 한 10건에서 15건 정도로 찾아봤는데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 그러니까 연구에 기반한 자료고, 그리고 제가 제 지인과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느낀 제 주관적인 얘기를 한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이 영상을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정도 제 주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너무 맹신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특히 자전거에 입문하시는 분이라면 더 궁금해 하실 겁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 전립선염에 걸린다, 그리고 뭐 발기부전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연구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거에 대한 연구가 처음 시작된 게 1980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의외인 게 자전거가 처음 개발된 지는 100년이 훌쩍 넘었어요. 그 말은 굉장히 이런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1980년도에 처음 시작된 연구 결과에 보면은 40명의 남성,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40명의 남성과 자전거를 타지 않는 40명의 남성을 비교를 해봤을 때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 전립선 염증에도 잘 걸리고 심지어 발기부전이나 이런 거에도 잘 걸린다 라고 결과가 돼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실제로도 해외에서 연구한 결과 표본 수치에는 거의 많은 내용들이 자전거는 남성의 그 기능, 성기능이나 이런 쪽에는 좋지가 않다라고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도 꽤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네, 안 좋다라는 거는 당연한 거겠죠. 첫 번째로 사람의 체중을 자전거를 탈 때는 저 작은 안장에다가 거의 다 실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당연히 여기 쪽에, 이 아래 쪽에 체중에 준하는 압박이 가해지게 되고, 그 압박이 계속 되다 보면 여기가 좀 아프고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실제로도 자전거를 많이 타다 보면은 이런 전립선이나 이런 엉덩이 쪽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가지로 아주 유명한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도 고환암에 걸렸다가 치료를 했죠. 네, 하지만 연구 자료들을 보면 반드시 나쁘다고만 하는 얘기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다고 하는 얘기들도 꽤 있어요. 첫 번째는 매일같이 하루에 몇 시간씩 자전거를 타지 않는 이상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둘째는 전립선 보호 안장이나 회음부를 보호하는 안장을 썼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신기한 건 뭐냐면 전립선이라는 거는 남자만 있대요. 여자는 전립선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남자 여자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립선이라는 거는 남자만 있다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안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회음부 안장이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네, 셋째는 당연히 공감 가는 내용이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운동을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동호인 정도 수준에서는 자전거를 타는 수준 때문에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발기부전이 하는 일은 오히려 없다. 그러니까 없다. 확실히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저는요.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자전거를 엄청 많이 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일주일에 뭐 700km, 800km를 타는 사람도 있고, 뭐 일주일에 뭐 1000km 타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00km 정도는 우습게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에 1000km 정도는 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타는 정도의 마일리지고요. 네, 흔히들 자덕이라고 하죠. 취미생활과 이런 즐기는 모든 것들이 자전거로 이루어진 자덕이라고 하는데,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은, 저도 아시겠지만 저 첫째 아들이 있고요. 둘째 이번에 또 딸이 이틀 전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축하 부탁드립니다. 저희 우리 와이프한테도 축하 메시지를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보, 고생했어, 사랑해.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건강한 첫째 아들과 이번에 건강한 둘째 딸을 이렇게 잘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자전거 타는 것 때문에 그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에게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 증인입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 주변에도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당연히 아이들도 너무나 건강하고, 오히려 운동을 열심히 할 때 낳은 아이가 더 건강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문제가
없이 다들 잘 생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기능, 이쪽의 기능도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아주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전에 아시던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자전거를 타면서 거기가 마사지가 되니까 더 좋다, 열심히 타라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일단 객관적인 수치로서 동호인들은 그렇게 자전거를 많이 탄다고 해도 미치듯이 선수처럼 빡시게 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동호인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에는 한 번 정도는 라이딩을 하다가 휴식을 하죠. 휴식을 하면 당연히 안장에서 일어나게 되고 여기 통증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심한 압박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번에 새만금 그란폰도에서 117km를 무정차로 3시간 40분 정도 동안 탔는데 3시간 40분 동안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막판에는 저도 안장통이 와서 정말 힘들긴 했지만 그렇게 타는 경우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실제로 무정차로 3, 4시간을 타도 안장통을 호소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자신의 잘 맞는 안장을 찾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죠. 저는 지금 안장통이 좀 있기 때문에 안장을 좀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 운동을 하는 것이 어찌됐든 건강에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전거를 안 타시다가 자전거를 입문해서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전거를 타지 않을 때보다 자전거를 탈 때가 훨씬 더 건강하다. 그러니까 몸도 건강하지만 거기도 더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38살의 나이에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를 이렇게 잘 치고 있어요. 물론 뭐 40이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너무나 건강합니다. 진짜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로 정말 너무나 건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하는 것이 어쨌든 남성의 이 뭐 흔히 말하는 정력, 정력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그리고 특히 하체가 중요하죠. 헬스장 가서 상체만 운동해가지고는 정력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는데 자전거는 그냥 하루 종일 하체를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체가 사람의 몸에 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허리 그리고 또 하체 아닐까요? 이 부분을 단련하는 데 있어서 자전거는 또 그 부분에서 또 최고죠. 덕분에 제가 이 건강한 또 첫째와 또 건강한 둘째를 낳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결론은 동호인 레벨에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매일 3, 4시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3, 4시간을 한 달 내내 타신다 그러면 여기가 진짜 거의 뭐 쓸려가지고 진짜 살이 껍데기가 벗겨지겠죠. 여기 뭐 엉덩이 부분하고 뭐 전립선 부분이. 하지만 동호인분들 중에서 그렇게 타시는 분이 과연 누가 있냐 이거죠. MCT 선수분들도 그렇게는 안 타세요. 네,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동호인 수준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이 기능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데 제가 혹시 모르니까 댓글에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뭐 발기부전이 왔다든지 자전거를 타다가 전립선 염증이 내가 오게 돼서 나 진짜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은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세상 모든 운동은 과해서 좋을 건 없습니다. 우리는 동호인이고 즐기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라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무정차를 해서 오랫동안 타는 것보다는 뭐 30분이나 1시간에는 한 번씩 휴식을 해주면서 또 스트레칭도 하면서 자전거 생활을 즐겁게 즐기면 이쪽에 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무통 그리고 아침에 활기찬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봐주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발기부전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